2004년 여름 사라 고든과 그녀의 여동생은 주차장에서 줄거 물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차장 앞에서 벼룩시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레이더와 언쟁을 벌였다. 레이더는 여자들에게 나랑 장난치고 싶지 않을 거야. 나는 하찮게 장난칠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나고 보니까 농담이 아니었단 얘기죠. 그리고 어린 시절 레이더와 레이더의 가족을 잘 알고 있는 이웃인 도나베리가 레이더의 어두운 면을 보았다고 언론에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베리가 그녀의 아이들이랑 집 앞에서 거닐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이웃이 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개 포수 겸 조리 담당관인 레이더가 이제 개한테 접근을 해서 개를 유인하려고 했는데 레이더가 이제 메이스를 뿌렸는데 바람에 메이스가 다시 날라왔다. 그 메이스는 그 스프레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그 바람에 스프레이가 다시 얼굴로 날아왔다. 이제 레이더는 이제 진정제 총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그때 총을 꺼내서 개를 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왜 이렇게 개들한테 마을 주민들 개들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했느냐 이제 그것을 보면은 1차 사건이랑 6차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개로 인해서 곤란한 공경에 처할 뻔했으니 이제 자기가 스스로 미리 잠재적인 희생자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직업적 권한을 이용해서 미리 제거하였다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27 신체적 특징. 신체적 특징은 이제 일반 백인이다. 신체 건강한 백인이다. 28 전과 경력. 전과 경력은 교도소를 들어간 범죄 경력이 없고 다만 레이더는 1980년대에 2명의 여성과 1990년대에 1명의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다. 그들은 레이더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1명은 이사를 가버렸다. 눈치가 빠른 거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스토킹 당하는 여성들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면 그 스토킹이라는 게 집착이거든요. 29 사건 현장을 본 느낌. 이 사람 사건 현장을 보면 그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그 잔혹함보다는 굉장히 좀 다른 공포감이 엄습을 합니다. 30 검거 당시 머그샷. 스스로 30시간 이상 자백을 해서 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머그샷을 찍었다. 31 사건 발생 시간차 상세 개요. 1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74년 1월 데니스 레이더는 실직으로 인해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때 새로운 히스패닉 가족이 이사 왔다. 어느 날 34세의 줄리 오테로와 11세의 딸 조세핀 오테로를 발견을 했다. 그는 히스패닉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검은 머리를 동경을 했다. 레이더는 계획을 고안했다. 그는 총과 밧줄, 칼, 그리고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로 구성된 그의 히트키드, 살인 도구를 준비했다. 레이더는 오테로 가족들이 언제 떠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들의 하루 일정이 어떤지를 알아채기 위해 오테로의 집을 한동안 관찰했다. 스토킹했다. 1월 15일 아침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자아가 완전히 뜨거워졌던 얘기죠. 오전 8시가 지나자 그는 집 밖을 서성이다가 몰래 마당으로 들어가 전화선을 끊었다. 뒷문에서 망설이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는 불쑥 들어왔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집에 있던 조 오테로라는 남자와 아내 줄리와 딸 조세핀, 아들 조이가 집에 있었다. 일가족 4명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는 일가족 4명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그들의 다소 사나운 개 또한 집안에 있었다. 레이더는 조이에게 권총으로 개를 뒷마당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하면서 상황을 장악을 했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총을 사용하여 4사람 모두를 통제할 수가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수배된 범죄자이며 탈출하기 위해서는 돈과 음식 그리고 차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 처음에 조 오테로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하여 이것이 그의 처남에 의해 설정된 일종의 장난인지를 물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제 상황 판단을 지금 아버지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레이더는 모두에게 거실에 누우라고 명령한 다음 마음을 바꿔 침실로 보냈다. 그는 방랑자 계획을 사용하여 그는 오테로 4가족 모두를 묶을 수 있었다. 이 방랑자 계획에 모든 피해자들의 속은 넘어옵니다. 아마도 강호순도 그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만 하고 살려주겠다라고 식으로 아마 안심을 시킨 후 교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더가 조이의 머리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조 오테로 아버지는 가방에 구멍을 내며 열심히 싸웠다. 레더는 그를 제압하고 죽이기 위해 코드 묶음을 고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봉지를 뚫고 이제 레이더와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겠죠. 근데 이미 손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는 코드 묶음, 매듭을 쥐기 시작하였다. 그는 줄리를 수동으로 목졸라 죽이려고 했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누군가를 목졸라 죽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음을 알게 되었다. 줄리는 기절했지만 잠시 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서 2번째 교살 시도는 효과가 있었다. 그 여인은 레이더에게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죽인 후 9살 조이를 그 다음으로 죽였다. 레이더는 조이의 침실로 조이를 밀어넣고 교살과 직실사를 통해 죽였다. 조이는 발버둥 치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침실 바닥에 엎드려 죽었다. 레이더는 조이가 죽을 때 의자를 옆으로 가져와서 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11살 조세핀이 마지막이었다. 교살 시도가 실패한 후 그녀는 다시 깨어났고, 근데 이게 교사를 실패했다는 표현을 레이더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잠시 기절을 시켜놓았다는 것으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레이더는 그녀를 지하실로 강제로 끌고 갔다. 그는 그녀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그녀가 천국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레이더는 그녀에게 카메라를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카메라가 없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조세핀은 지하실의 하수구에서 레이더에 의해 교수형을 당하고 레이더는 부분적으로 옷을 벗겼다. 그 후 레이더는 그녀의 맨다리 위에 자위를 했고 그녀의 뒤에 있는 파이프에 정액을 남겼다.
그 후 레더는 청소를 한 다음 오테로 가족의 물건을 수집한 다음 잠시 후에 떠났다. 그는 조셉 오테로의 시계와 작은 라디오를 전리품으로 챙겨갔다. 그는 물주 모빌 스테이션 외건을 타고 무르도크 거리로 차를 몰고 나가다가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을 할 뻔했다. 레이더는 근처 슈퍼마켓 딜런스까지 차를 몰고 가서 차를 주차를 했다. 한 여자는 그가 차에서 나오면서 나뭇잎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했다. 그는 몰래 차 열쇠를 딜런스 지붕 위에 던져놓고 걸어 나갔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칼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테로 집으로 다시 차를 몰고 가서 차고에 차를 주차하고 마당에서 칼을 회수했다고 주장을 한다. 유영철 같은 경우도 살해 장소에 칼을 놓고 내려서 칼을 놓고 나와서 다시 그 칼을 가지기 위해서 범죄 현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레이더는 오테로스가 다른 3명의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세 아이는 오테로가 이제 주택에 침입하기 전에 이미 학교를 간 거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것은 찰리, 13살 찰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발견을 했다. 찰리 오테로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서 기뻐하며 느릿느릿 옆길을 걸어 그의 집으로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니 당장은 심상치 않은 일이 없어 보였는데 여보세요, 집에 누구 없어요? 라고 그는 조용히 집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개 짖는 소리도 안 났다. 어머니의 지갑은 스토브 위에 있었고 뒤집어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라고 찰리는 회상한다. 그렇게 조용한 것은 예사롭지 않았다. 찰리는 약간의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의 침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다. 잠시 후 찰리 아버지 조셉이 침대 발치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었고 누워있는 아버지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아버지의 손목과 발목도 묶여 있었다. 그의 어머니 줄리도 비슷한 모습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었다. 몇 초 동안 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패닉이 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는 감각이 되살아났고 그는 자신의 집에 닥친 공포의 일부분만을 경험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마음으로 뛰쳐나갔다. 아직 동생들은 발견하지 못한 거네요. 도와주기 위해 그의 집에 온 이웃들은 경찰을 부르려 할 때 전화선이 끊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이 와서 이제 그 집을 수색할 때 경찰은 9살 오테로의 아들이 그의 침대 발치에 있는 바닥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받았다. 손목과 발목도 묶여 있었는데 머리 위의 유일한 차이점은 후드였다. 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머리를 덮는 후드는 3개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닐봉지만 씌우면은 그걸 이제 뚫어버리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면티를 2개를 감아서 질식사를 시킨 거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살해할 방법을 생각을 못 하는데 참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살인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하실 아래층 찰리의 11살 누나 조세핀이
파이프에 목이 매달려서 교수형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그녀는 부분적으로 나체로 있었고 스웨터 셔츠와 양말만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에도 재갈이 물려 있고 딸 입에도 재갈이 물려 있고 이제 남자들은 재갈이 물려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 범인은 여성 희생자들이랑은 어느 정도 대화를 했다. 수사관들은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서 대낮에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 사건에 아연 질색을 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경찰이 살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데 매우 신중을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고요.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경찰이 추리를 합니다. 그 추리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이 한 말은 희생자 4명 모두가 베네치아 블라인드에 의해 잘라진 코드에 절단된 긴 끈으로 목이 졸렸다고 발표를 했다. 베네치아 블라인드는 그 감았다 올렸다 하면은 햇빛 이렇게 착착하면서 차단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거죠. 집에는 그런 끈이 없었으므로 살인자는 코드와 비닐봉지, 테이프, 전선 전달기 그리고 아마도 총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측을 해본다. 위치타 경찰서의 폴 도트슨 형사 말에 따르면 정액이 집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비록 성폭행 당한 사람은 없지만 범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자위한 것처럼 보였다. 조셉 오테로 아버지의 시계는 현장에서 없어졌고 회수된 적이 없다. 줄리 오테로의 지갑이 버려져 있었고 시계가 없어진 것 외에도 강제 침입, 강도, 투쟁의 실제 증거는 없었다. 오테로가 청소를 했으니까 그런 흔적을 발견을 못했던 것이죠. 검시관은 4건의 살인이 모두 정오 훨씬 전에 일어났으며 아침 9시쯤에 일어난 것으로 높다고 판단을 했다. 이거는 검시관 말이 맞죠. 7시 반에서 7시 반쯤에 침입을 했으니까 8시나 9시쯤에 살인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추측하기로는 조셉 오테로 아버지가 새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동안 살인범이 집에 침입하여 줄리와 그녀의 두 어린 아이들을 제압을 했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리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한 명이 일가족 4명을 쉽게 제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했는데 처음부터 틀렸다. 어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온 이제 조셉 오테로를 이제 그를 기습을 해서 제압을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오테로스의 사나운 큰 개를 집 뒤쪽에 놓아두었다. 그러니까 추리를 했는데 경찰의 추리가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틀리고 있다. 살인범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안 내부에 있다가 오테로 가족의 승용차를 타고 멀지 않은 딜런스 식료품점 근처에 주차를 해두었다. 그러니까 오테로의 이웃들은 오테로 집에서 차를 가지고 온 처음 보는 어두운 안색에 가진 남자를 목격을 했다. 경찰은 이 오테로 가족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이 된 이유가 무엇이는지 궁금을 했다. 이제 경찰들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동기를 암시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경찰들이 이제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셉 오테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 군 생활을 시작을 했다. 사망 직전 그는 비행 강사 겸
정비사였고 공군에서 퇴역한 상태였다. 이 사람은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했고 훌륭한 권투 선수였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좋아했고 아무도 그의 살해 동기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한 살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원한 살인인가 해갖고 이제 주변을 탐문을 한 거죠. 줄리도 같은 유형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녀는 최근 콜맨 컴퍼니에서 가문 작업에 휘말렸지만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다시 고용이 되었다. 이 콜맨은 그 캠핑 물건 만드는 회사 말하는 겁니다. 그녀 역시 다정한 사람이었고 아주 좋은 어머니였다. 남편처럼 그녀는 호신술에 능했고 그녀는 유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오테로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우 잘했고 그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어린 아이들 역시 가족 스포츠로 유도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 방어는 평균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경찰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훌륭하게 계획되고 조직이 된 범죄자는 완벽한 감시와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보통 이상의 사람들보다 방어할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할 능력을 가진 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을 보면 군사적 특징도 보였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장은 신문사에다가 가족이 살해당한 방식은 살인자 측의 패티시 성향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이더가 검거되기 전 이제 언론이라든지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틀렸죠. 근데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제 레이더가 검거가 된 후 생방송으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진술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요 추측을 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추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레이더의 싸늘한 살인 그래픽 증언은 원로 판사가 4명의 오테로스 살인에서부터 시작한 날카로운 질문들에 의해 촉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가 진술을 하는데 판사가 이제 날카롭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가 질문을 하는 거죠. 판사 그레골리 월러 1974년 1월 15일 캔사스주 세지유 카운티에서 자신이 한 일을 말로 해주십시오. 그 사건은 당신이 1급 살인 유죄라고 믿게 합니다. 레이더가 답합니다. 1974년 1월 15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셉 오테로를 살해했습니다. 판사님. 판사. 알겠습니다. 레이더씨.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1974년 1월 15일 그날 조셉 오테로 씨를 죽이러 간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레이더. 네, 나는 에지무어 1834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좋아요. 당신이 그곳에 간 시간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레이더가 이렇게 침입 시간을 아침 일찍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레이더가 남편이 있을 줄 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스토킹을 했고 7시나 7시 30분쯤에 이미 남편은 출근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침입을 했다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 아니면 이렇게 일찍 들어갈 이유가 없죠. 판사, 이 특별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레이더에게 안면이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레이더, 아니요. 그건 내가 판타지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선발되었습니다. 오테로 가족은 알지 못한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판타지의 일부분이었다. 판사, 좋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떤 환상에 빠졌습니까? 레이더, 한번 묻습니다. 이제 예? 판사, 좋아요. 판타지란 말을 쓸 때 이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레이더, 그것은 성적인 판타지였습니다. 판사, 그래서 이 집에 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이더, 그들이 집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 가족들과 대면을 했고, 오테로 부인이나 딸 조세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저는 그 집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이 레이더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거리에서 오테로 부인과 딸 조세핀을 발견을 했고 그녀들을 성적 판타지로 생각을 하면서 선발을 했고 이제 그곳으로 갔다는 이제 침입을 해서 이제 판타지를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얘기죠. 판사님, 미리 계획하셨나요? 레이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후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도 진술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돌려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통제를 할 수 없었다는 부인이랑 이제 아이들만 있는 줄 알고 침입을 했는데 남편이 있고 개가 있어서 이제 당황을 했다. 나는 그날 근본적으로 공포에 떨었다. 첫날에 공포에 떨었다. 당황하고 통제를 잃었다. 그렇죠? 이 뜻은 이제 남편 때문에 이제 계획이 어긋났다. 판사, 그 전에 그 집에 누가 있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레이더, 오테로 부인과 두 아이가 있을 줄 알았다. 오테로 씨가 거기에 있을 줄은 몰랐다. 이제 남편 거주 유무랑 추가로 아이 3명이 더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 보면은 스토킹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스토킹이 단기간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판사, 좋아. 어떻게 집에 들어갔습니까? 레이더, 전화선을 자르고 뒷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뒷문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들어가려고 했지만 곧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판사, 그렇습니까? 문이 열렸나요?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줬습니까? 레이더, 아이들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들. 그 아들이 문을 열었다. 그는 아마도 개를 내보내려고 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는 그 시간에 집안에 있었다. 레이더는 조셉 오텔의 아들이 개를 내보내기 위해 뒷문을 열었을 때 계획을 전면으로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서도 틀린 거죠. 경찰은 침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검거하고 보니까 가족이 개를 내보내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침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돌발 상황에서 계획을 중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즉시 과감하게 진행한 거 보면은 굉장히 대범하고 순간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판사, 좋아요. 당신이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이더, 난 가족들과 대면하는 권총을 뽑았다. 나는 남편 오테로와 맞섰고 그는 내가 기본적으로 뭘 원하는지 물었다. 그렇죠. 이제 권총을 들고 위협을 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겠죠. 나는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으며 음식과 차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 피해자들을 이제 안심시키려는 이제 속임수죠, 이게. 근데 이 계략에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오테로 씨는 나에게 차를 권했다. 마시는 차를 권했다. 그러니까 이때 차를 권하면서 처남에 의한 계획적인 장난인지 이제 농담을 했답니다. 상황을 이제 오판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거실에 누우라고 했다. 그때 나는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이제 그 가족들에게는 이제 사나운 개가 있었던 얘기죠. 결국 개가는 진짜 문제였습니다. 개가 이제 레이더에게 적대감을 드러낸 거겠죠. 그래서 나는 오테로에게 개를 내보내라고 요청을 하여 아이들 중 한 명이 개를 내보내게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레이더가 이 사람이 이제 지능적인 게 직접 아이에게 개를 내보내라고 하면은 아이가 달아날 수가 있으니 이제 아버지인 오테로한테 개를 내보내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개를 내보내라고 시킨 거죠. 근데 이때 아이가 개를 내보내면서 그 순간 달아나면은 이 가족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이제 달아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의 가족이 소수의 침입자로부터 이렇게 제압이 돼서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종종 보입니다. 그 가족이란 일행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좀 심리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또 이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가족이 백인이 아니니까 백인이 와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 쉽게 제압이 됐다. 그런 인종적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판사, 침실로 데려간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가 가족, 침실 4명. 판사,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자 레이더는 나는 그들을 묶었다. 여기에서 4명이 다 묶였다. 끝난 거죠. 아버지는 군인 출신의 권투 선수 출신이고 유도로 단련된 가족이 너무 쉽게 제압이 되고 너무 쉽게 묶였다. 이제 상황을 완전히 오판을 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가족은. 첫 번째 첫 대면에서 첫 대면을 할 때 이제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두 번째, 개를 내보내면서 도망가지 못한 점. 그리고 세 번째, 침실로 함께 이동을 할 때 서서 이동을 했을 텐데 4명의 가족이 또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버지가 이제 먼저 묶이는 그 순간에 나머지 가족들 3명이 그 마지막으로 도망갈 기회였는데 이제 대응하지 못한 점.
결국 레이더가 수배자인 척 안심시킨 거짓말에 모두 믿고 모두 속았다. 판사가 묻습니다. 판사도 의아한 거죠. 한 명이 네 명을 묶었다고 하니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레이더가 글쎄 그 사이에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레이더도 의아했던 거죠. 판사, 좋습니다. 묻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레이더, 글쎄, 그들은 묶인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평을 할 정도면 또 아직 그때까지도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건데 이 가족은. 나는 그들을 끈을 두세 번 느슨하게 했다. 그러니까 묶인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끈을 살짝 좀 풀어줬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오테로 씨를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테로 씨는 차 사고로 인해서 갈라진 갈비뼈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의 머리 위에 베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 자신은 죽이기 전에 어느 정도 자비가 있었다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파카나 코트를 이용해서 그의 머리 밑에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에게 차나 돈을 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다. 상황을 오판을 한 거죠. 나는 그들이 돈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날 알아봤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그들을 교사를 한다. 여기에서 내려놓다라는 말은 개를 안락사 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레이더가 판사 앞에서 이런 특이한 말을 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인 즉슨 나의 얼굴을 그들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려놓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을 암시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제 레이더의 의도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행을 한 후 그래도 이제 사람을 죽이진 않고 살려두려고 했는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돌발 상황으로 마스크가 벗어져서 얼굴이 노출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죽였다 라고 지금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랑 심리학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데니스 레이더처럼 지적 능력이 있고 살인을 계획한 과정이나 도구를 준비한 양에 비하면 갑자기 얼굴을 노출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이런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준비에 된 양에 비해 너무 핑계가 약하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이거 갖다가 이제 M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동물들을 안락사 시킬 때 미국에서 쓰는 단어랍니다. M다운. 그런데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람을 제가 살해했습니다 이러지 제가 안락사 시켰다라고는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시킨 것만 해도 이제 데니스 레이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뭐 유영철이
제가 어떤 여성을 안락사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판사, 좋습니다. 조셉 오테로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레이더, 조셉 오테로? 판사, 조셉 오테로, 오테로 씨,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각 희생자들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레이더 같은 경우. 레이더, 나는 그의 머리 위에 비닐봉지를 얹고 나서 줄로 감아서 조였다. 이제 그때가 되자 온 가족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판사, 침실에서 그랬습니까? 레이더, 네. 판사, 이 결과로 그는 질식하고 죽었습니까? 레이더, 바로 죽지는 않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테로도 바로 죽지 않고 기절을 했다. 1차 기절을 했다. 판사,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이더, 그 후에 나는 부인을 했다. 나는 전에 누군가를 목졸라 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목을 졸라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레이더가 사용한 단어가 이제 특이하죠. 부인을 했어. 부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제가 운동을 했다. 밥을 먹었다라는 식으로 일상적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목잘라서 살해했다가 아니라 했다. 했어. 판사, 그녀도 묶여 있었습니까? 레이더, 예. 그들은 모두 손과 발은 묶여 있었다. 판사,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레이더, 글쎄, 조세피는 침대에 있었고 주니어는 그 시간에 바닥에 있었다. 판사, 좋습니다. 우리 먼저 조셉 오테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너는 그의 머리 위에 비닐봉지를 머리 위에 대어서 묶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죽지 않았다. 조셉 오테로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셉 오테로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레이더, 그는 진짜 빨리 움직였고 내 생각에는 봉지에 구멍을 뚫었으며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오테로가 봉지를 뚫고 이제 빨리 움직였다.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이미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레이더, 하지만 그 가족들은 모두 나에게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꽤 빨리 일을 했다. 꽤 빨리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저항을 하자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을 했다. 판사, 넌 꽤 빨리 일을 했어. 뭘 했습니까? 레이더, 내 말은 오테로 부인을 목을 졸라 죽였고 그때 오테로와 오테로 부인은 밖으로 나갔거나 기절을 한 것처럼 보였다. 밖으로 나갔다 죽었거나 기절했다. 나는 그녀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기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조세핀을 목 졸라 죽였다. 근데 그녀 또한 기절했거나 죽은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건너가서 주니어의 머리에 봉지를 씌웠다. 그리고 내 기억이 맞다면 이게 31년 전 기억이니까 이제 레이더도 기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내 기억이 맞다면 그때 오테로 부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돌아왔고 그게 이제 오테로 주니어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테로 부인이
기절해서 깨어났다. 판사, 아버지 조셉 오테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가 봉지에 구멍을 찢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너는 그와 무엇을 했습니까? 레이더, 나는 다른 봉지를 그의 머리 위에 씌웠다. 아니면 기억나는 대로는 나는 천이나 티셔츠를 그의 머리 위에 추가로 씌웠다. 그리고 나서 봉지로 씌웠다. 그러니까 봉지 씌우고 그걸 뚫으니까 그 위에 천을 더 씌우고 봉지를 또 씌웠다. 그러니까 봉지 두 개랑 몇 벌의 여벌의 옷을 이용해서 쪼아서 질식을 시켜 주겠다. 판사, 그 후 그는 죽었습니까? 레이더, 네. 내 말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가 죽는지 지켜본 것이 아니라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테로 남편 같은 경우는 판타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보지는 않았다.